문제를 풀 때 문제가 의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책과 성적 공부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원배입니다. 저는 장충중학교 교사이면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충중학교에서 12년째 진로진화 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2년 전부터는 카톨릭대학교 겸임교수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권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2012년 9월부터 이제 제가 진로진화 상담교사를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진짜 많은 그런 자극을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로와 관련된 책도 만든 이유가 이러한 아이들에게 좀 긍정적인 경험이 되는 그러한 책을 만들고 싶어서 13권이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나 체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중학교 시기에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할수록 미래의 아이들이 다양한 각도로 세상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되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중학교 시기에는 정말 다양한 경험, 체험, 이러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업을 하는데요. 보면은 아이들이 대학이 목표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부를 왜 해야 될지, 독서를 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이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의 문제는 입시 위주의 이 교육, 그리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무조건 특목고, 서울대, 명문대, 이러한 데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는 아이들의 목표가 대학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많은 그런 자녀들이 진짜 자신의 성향을 좀 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이런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맞추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입시 교육의 틀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싫어하는 하나의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사들 대상 연수를 하면은 제발 수업하기 전에 이 과목은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꼭 알려주고 진도를 나가라, 이렇게 주문을 하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와서 이제 많은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국어를 왜 배워야 되는지,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무조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진로교사를 12년, 그 다음에 교직에 지금 3년 이상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 될 수 있으면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가장 우리나라의 교육에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1학년 아이들 수업 첫 시간에 물어봤어요. 어떤 직업 또는 대학교 어디 가고 싶니? 했더니 17명 중에 50%가 서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왜 다 아이들이 서울대만 간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세뇌를 당한 거죠. 예, 그래서 부모님들 끊임없이 그런 얘기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서울대가 나온 건데, 요즘 아이들은 예전하고 좀 다르게 이 코로나 이후로 오면서 아이들이 자기 주장도 많이 좀 강해졌고, 요즘에 아이들은 이 IT와 관련된 직업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해설자라든가 유튜버라든가 또는 애니메이션 작가라든가 이러한 디지털 관련된 직업에 흥미를 많이 갖고 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의사, 변호사, 이러한 직업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모 강의나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옛날보다는 그래도 어머님들이 특목고와 그런 몰리기보다는 그래도 특성화고라든가 마이스터고라든가 이렇게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진학을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학원에 보내고 성적 위주에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이제 완화가 됐죠. 네. 이제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오면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고 장래 희망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한 학기만 지나버리면은 없어져요. 그래서 꿈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청소년 시기 어렸을 때 진로 방향에 대해서 모르는 게 당연하죠. 사실 어른들도 잘 모르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내가 정말 어디에 관심이 있고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그러한 것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진로 방향을 우리 청소년들이 잘 파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이 100세 시대인데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는 앞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서너 개의 관심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발굴하려면 끊임없는 경험, 체험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이잖아요. 지금 진로교사 단체 톡방에 보면 입시 자료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또 원하세요. 예. 이렇게 이제 아직도 교육열, 우리 자녀가 지금보다 자기보다 좀 더 좋은 대학 가서 좀 더 취업도 잘하고 그런 걸 바라는 건 이제 부모의 당연한 입장인데, 시대에 따라서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로 교육이 생긴 거고, 진로 교육만 잘 받아도 중고등학교 때 정말 자신이 원하는 그런 분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예로 하나, 아이들 제자 중에 2명의 형제가 있는데 한 명은 수도 공고를 갔고 한 명은 로봇 고등학교를 갔어요.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기를 희망해서 이제 진학을 했는데 지금 이 아이들 국영기업체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고 아이들 만족도 높거든요. 자, 이렇게 꼭 대학을 가야지 성공하는 게 이제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주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가, 이 사회적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고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작가라는 걸 처음부터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이 청소년 시기에는 수시로 변한다고 보고, 성장하면서 수시로 변하잖아요. 최소한 100세 인생인데 100세까지 살아가면서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해서 나에 맞게 이제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진로는 끊임없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거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이제 가변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양성, 그런 것들이 변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폭들을 폭넓게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좋아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뭐 잘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면서 잘하는 걸 선택하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이제 잘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다면 저는 잘하는 걸 먼저 선택하라고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내가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또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하다 보면은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은 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미술이라든가 가수, 이러한 예체능 분야에서는 좋아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내가 즐길 수 있지만 직업으로 연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이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직업체험 활동, 그리고 수업 시간 활동,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그런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 연결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끊임없는 독서 활동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이제 그런 직업 체험은 학교마다 많이 다른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직업 체험, 이제 그 다음에 직업인 특강 이런 것들로 해서 1년에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학년인 경우에는 이제 자유학기제를 해서 한 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6일 동안 계속 1학년은 직업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 진로진업 체험센터와 연결을 해서 다양한 직업인들을 섭외를 해서 강의들 아이들에게 들려주게 하고, 그리고 11월 달에 하는 이제 직업 체험은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직업 체험처를 모집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분야로 직접 가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 3년 동안에 한 3번 정도의 직업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사실 그거 한두 번 가가지고 여기 이 분야에 내가 맞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갖는다는 게 힘들죠. 자, 그래서 이 직업 체험도 하지만 저는 이제 독서를 많이 강조하는 게, 독서는 무궁무진하잖아요, 분야가. 그리고 그 책 속에는 다양한 직업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업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 독서 활동을 통해서도 다양한 직업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내 진로를 한번 찾아보는 그러한 탐색 활동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각 교과목 선생님들께서 국어는 국어와 연결되어 있는 직업 활동, 수학은 수학과 연결되는 직업 활동, 자, 이러한 것들을 교과 수업 시간에 많이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상상을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 꿈을 이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 관련된 과학 영화를 보면 앞으로 세상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미래를 미리 그려보는 그런 활동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거꾸로 자수전 쓰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60대, 70대부터 그 직업 활동부터 쭉 내려오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경로를 쭉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행복한 삶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상상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미래에 설계해 놓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진 않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정말 미래를 그려보는 그런 활동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내 자존감, 자신감이 향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학교에서 진로 체험을 하다 보면은 친구 따라서 신청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가위바위보로 하는 반도 있어가지고 가위바위보에서 졌을 경우에 이제 원하지 않는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와요. 그러면 제가 그냥 하라고 하거든요. 저는 절대로 바꿔주지 않아요. 바꿔달라고 해서 찡얼찡얼 대서 안 바꿔줘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죠. 왜 안 바꿔주는지. 네가 한번 가봐. 가서 한번 해보는 거야. 새로운 것도 한번 해봐야지. 우리 연예인들 보면은 친구 따라서 오디션 갔다가 성공한 연예인들이 엄청 많아. 그런 것들은 우연한 기회에 가서 내 능력을 찾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가기 싫어도 한번 가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봐. 그러면 내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깨우칠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잠재 깨우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평소 관심 없는 분야에도 호기심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도 많은 얘기를 해요. 그냥 지나치지 마라. 한번 관심을 갖고 보고. 요즘에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까 학교에서 집에까지 스마트폰만 보고 오는 거였죠. 그 다음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관심이 없는 직업을 한번 체험도 해보고, 이렇게 이제 한번 호기심을 갖고 보고, 두 번째는 좋아하는 책만 읽지 마라. 책 속에는 무궁무진한 세상이 있고, 무궁무진한 직업인들의 이야기가 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꾸준하게 읽고, 이제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제 책 속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책을 꾸준하게 읽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네.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학교에 와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학습 계획도 세우고, 독서 계획도 세우고, 집에 와서 저녁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는 그런 활동이 중요합니다. 공부의 목적이 뭘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한두 명은 내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뭔가 이제 깨어난 거죠. 네.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명문고라든가 명문대학교, 대기업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대학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종 목표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꿈을 이루려면은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즉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는 정말 필수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른들이 자꾸 그거를 깨우쳐 줘야 되겠죠. 공부는 시험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부터 자꾸 아이들을 깨우쳐 줘야지만이 아이들이 공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죠. 그래서 꿈과 공부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제 불러서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림만 그리는 애들도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불러서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주죠. 웹툰을 그리는 거 되게 너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려야지, 지금은 이제 다른 작가들이 그리는 걸 뺏기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뺏길 거는 아니잖아요. 너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너의만의 콘텐츠를 만들려면 필요한 거는 창의력이야.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 아이가 그 웹툰 작가에만 꽂혀 있지만 그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독서와 지금 배우는 교과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결성에 대해서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줍니다. 학습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계획을 세워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즉 내가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의 계획표를 따라다 보면은 힘들죠. 그건 내 학습 계획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한번 살펴보고 또 일주일 동안 내가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쫙 살펴본 다음에 너무 무리하지 않게 계획을 세우면 오랫도록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주문하는 거는 반드시 할 수 있는 것만 계획에 넣어라.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만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실천하면서 오랫도록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죠. 네. 저는 이제 노트 필기가 왜 중요할까? 메모가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을 보면 배운 거를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그것들이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 이제 수업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수업에서만 듣고 종료하고 집에 가면은 거의 5, 60%는 사라질 거예요. 뭔 내용을 공부했지? 네. 나의 뇌 속에 들어온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기록을 함으로써 오랫도록 기억에 남고 또 공부한 내용을 오랫도록 기억하기 위해서는 메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복습할 때 노트를 보고 공부하면 수업 시간의 장면들이 그대로 떠오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뇌 속으로 들어온 기억을 사라지지 않게 붙잡아 두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저는 노트 필기, 즉 메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 이렇게 시험 공부하는 거 보면은 노트 필기하는 거 보면은 되게 혼잡하겠어요. 안 보여요. 이거 무슨 글씨야? 되게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이제 노트 필기를 하면 나중에 자기도 못 알아봐요. 또 읽어봐. 좀 아이들 못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중에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글씨를 또박또박 잘 쓰고 두 번째는 칠판이나 이제 PPT 화면이 선생님들이 쫙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것만 그대로 적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잊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칠판에 있는 것도 적지만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빠르게 노트에 적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지우개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노트도 지저분해지겠지만 내가 적었던 내용들이 나중에 또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너무 깨끗하게만 사용하지 말고 지우개보다는 이렇게 이제 빨간 볼펜으로 표시를 해가면서 하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 그 내용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노트를 보면은 정말 삼색 볼펜으로 휘황찬란하게 정말 이쁘게 꾸민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노트 정리는 복습할 때 알아만 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해주는 게 노트가 아니라 선생님이 말씀을 적다 보면은 깨끗하게 정리 안 돼요. 내가 볼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노트 정리는 될 수 있으면 복습할 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째는 노트를 더럽히지 않고 이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빠르게 적어야 되기 때문에 더럽혀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볼 수만 있으면 되니까. 여섯 번째는 시험 볼 때 노트 정리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중학생들 보면은 노트 갖고 공부를 안 해요. 문제집만 푸는데 그래서 제가 너 노트 정리했잖아 어디서라면은 이 문제집만 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 공부할 때 반드시 노트 필기한 걸 가지고 복습을 하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정답은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을 보면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실례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화방을 들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디자이너로 되겠다고. 근데 1학년 때까지의 그림 실력은 영 아니었거든요.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이쪽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학생은 꾸준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2학년 때 좀 나아지더니 3학년 때는 전교생 중에 제일 그림을 잘 그리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의 꿈이 명확하다 보니까는 이 노력을 통해서 그림을 잘 그리게 됐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거 진짜 너의 진심이구나. 그래서 중3 때는 미술학원을 보내고 결국에 이 친구는 특성고등학교 디자인과를 가서
지금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중학교 시절부터 꾸준하게 진로를 찾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탐색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학생들이 결국엔 성공을 하는 겁니다. 예, 학습 활동이나 독서 활동이나 체험 활동들을 내 진로 목표를 정했으면 그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그런 습관들을 만든 친구들이 결국에는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친구들도 이제 지금은 힘들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인 그런 미래를 설계해 나간다면 진짜 꿈을 이룬 청소년들, 꿈을 이룬 사람들처럼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보면은 부모도 진짜 중요해요. 부모의 그런 이제 생각? 그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의 태도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저는 부모님들이 먼저 보여주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 부모가 긍정적이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은 따라서 학습을 하든 독서를 하든 자기 진로 목표를 찾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부모들의 마인드가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마인드를 부모들이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제 교육도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교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사실 학교에 연수가 있으면 안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잘 케어를 해서 그 아이들의 맞춤형 진로 교육이 자꾸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학교 때 이제 만들어야 되는 습관들은 우선 첫 번째 공부하는 습관이에요. 왜냐하면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사는 지역의 인근에 있는 학교를 진학을 했지만 고등학교 진학은 다양하거든요. 특목고도 있고 뭐 외고, 과고, 자사고, 일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그 고등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내신 성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습관이 잘 돼야지만이 그게 연결이 돼서 고등학교 때 가서도 3년 동안 꾸준하게 그 학력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하는 습관, 자기 스스로가 공부하는 습관을 꼭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스스로 하는 학습을 잘 기르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고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독서 습관이에요. 저는 독서와 공부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게 되면 암기력이라든가 집중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문해력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문해력을 갖추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토요일을만 모아서 200페이지, 300페이지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매일 한두 페이지라도 같은 시간에 읽는 게 오히려 내 발달에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밝혀낸 사실들이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이 독서 시간을 학창시절에 잘 갖춘다면 성적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진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겠죠.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부모님의 보호를 받다 보니까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이제 자랐지만 중학교부터는 자기 주도성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이런 자기주도적인 긍정적인 생활 습관은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 세 습관이 중학교 시기에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습관이라고 봅니다. 중학교 시기에 진짜 독서가 중요해요. 제가 이제 독서를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고, 그다음에 제 아들도 이제 독서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책 읽기는 나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자랐지만 중학교부터는 이제 내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서 나의 삶을 한번 설계해보는, 그래서 이 중학교 때부터의 책 읽기는 나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두 번째는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원하는 진로 분야를 결정을 하고 그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추면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중학교 시기에는 공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독서 활동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성적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독서 활동은 나 자신을 제대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시기에 이제 사춘기가 쫙 오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변화가 심한 이런 시기예요. 자, 이 시기에
양서,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 아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너는 책을 왜 읽니? 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의 마음, 친구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중학교 때 청소년 시기에 책을 읽으면 정말 친구의 그런 생각들, 친구가 말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배려라고 하죠. 배려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한 역량들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보면은 8시 40분부터 9시 일교 시작하기 전까지 20분 동안 아침 독서라는 걸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서 기록장을 기록하는데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학교에서 반강제를 하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많이 읽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고등학교 이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에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런 이제 독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그래도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독서를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저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꿀꿀하고 우울할 때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이럴 때는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습니다. 청소년 소설이라든가. 자, 그 책을 읽으면서 깔깔대고 웃다 보면은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죠. 첫 번째는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두 번째는 책을 읽으면 암기력과 집중력과 분별력이 생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새벽 3시부터 이제 7시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 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암기력,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라고 하는 게 내 주인은 이 시간에 책을 읽는구나. 딱 그 시간에만 책 읽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으면 암기력,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자, 세 번째는 책을 읽으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데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까지만 해도 어떤 모임에 가면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했거든요. 제가 강의하는 것도 감히 꿈을 못 꿨어요. 근데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3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기 시작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발표력도 좋아지고, 제가 연수를 가서 연수를 들으면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책을 집중해서 읽게 되면 수업 시간에 발표도 하고 또 수업 중에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면은 책을 읽으면 글쓰기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독서와 글쓰기는 항상 같이 갑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글 쓰는 능력들이 향상이 돼요. 자, 요즘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글쓰기 능력이에요. 자, 이러한 글쓰기 능력을 이 사회가 또 요구하고 있죠. 책만 제대로 매일 읽어도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 자, 다섯 번째는 책을 읽으면, 자, 읽는 만큼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책을 읽으면서 집중해서 읽으면 잡념도 사라지고 여러 방면의 책 내용들을 관련해서 이제 그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사고력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비판적 사고력이 향상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작가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저는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썼던 표현들 많이 이제 살펴보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읽고 그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겠죠. 독서에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책을 목적 없이 읽게 되면 내 삶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사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저보다 일찍 시작하셨던 분들 보면은 거의 지금까지 한 20-30일 읽었으니까 거의 2.0 읽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40, 40대, 50대 전까지만 해도 취미로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목적이 없어서 중구난방을 이렇게 아무 책이나 읽게 됐거든요. 근데 책을 읽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앞부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다시 들어와서 읽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책을 쓰게 되면 독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독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독서하기 전에 우선 독서하기 전에 가장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최적의 환경이 어딜까? 제가 생각한 최적의 환경은 아침 새벽 3시였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새벽잠이었거든요.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3시부터 일어나다 보니까 고요하잖아요. 그렇죠? 주변이. 그래서 독서하기에 딱 좋은 시간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독서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읽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무조건 책을 읽습니다. 1시간씩. 자, 세 번째는 읽고 나면 반드시 필사를 합니다. 이게 정리를 안 하면은 읽은 후에 생각이 안 나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완독을 한 후에 서평을 쓰는데, 서평 쓸 때도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읽고 나서 반드시 메모
또는 필사가 중요하죠. 자, 네 번째는 완독 후에는 서평을 작성한다. 그래야지 이제 한 권 다 읽었을 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매 시간 똑같이 읽고 나서 필사하고 서평까지 쓰면서 집중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좀 더 긍정적이고 자신감 생기면서 젊은 시절에 없었던 집중력과 암기력이 다시 향상됨을 느끼고 있는 거죠. 독서는 계획적으로 읽어야 하고, 그래야지만이 내 생활 속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강의할 때 학교에 수업할 때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책과 친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책과 친해야지만이 내가 책을 읽어볼 거 아니에요. 처음 독서하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두꺼운 책을 읽기보다는 재미가 있는 얇은 책,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책과 친해져라, 절친이 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성장시키는 책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뭔가 기대를 갖고 이제 책을 선정을 했는데 쭉 읽다가 보면은 이게 뭐야? 그러면 그냥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대감이 없으면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책을 읽든 공부를 하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책을 읽을 거야. 나는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책을 읽는 거야. 이게 뭔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그냥 동기부여를 가지고 책을 읽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책을 읽어라. 학교 공부, 요즘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나 학원 때문에 정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없대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는 아침 독서 20분이 읽는 게 전부라고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짬짬이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그 10분이라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읽을 분량을 정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1시간을 읽어보니까는 한 60페이지에서 쉬운 거는 70페이지 정도 1시간에 읽겠더라고요. 그러면 매일 나는 60에서 70페이지 정도 읽는구나,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거죠. 하루 분량을 정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고, 다섯 번째는 읽으면서 중요한 문장을 형광펜으로 쫙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60페이지 읽은 후에 앞에 문장들이 기억에 남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의 인간의 뇌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문장은 항상 표시를 하고, 자, 60페이지 읽은 후에는 노트나 독서 기록장에 필사를 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한 권의 책을 다 읽었다면 필사를 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서평을 작성해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저는 2권의 책을 읽는데, 그 2권의 책을 다 읽고 나서 항상 그 블로그에 서평을 올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넘버링을 한 게 이제 2021년부터 했는데, 지금 한 360권의 책이 서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독서하는 것들이 힘들겠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시작을 하면 아주 독서 활동이 즐거운 놀이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말을 많이 해주는데, 우선 이제 책을 고르는 기준은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서점에 가면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가서 고르는 사람도 있고, 중학생이라면 이런 기준은 어떨까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공감을 일으키는 책이어야 되겠죠. 요즘에 이제 제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목에 현혹되지 말고 이제 서점에 갈 시간이 없으면은 서평을 보는 거예요. 이 책에 대한 서평 어떻게 썼나. 이렇게 이제 공감을 일으키는 책을 중심으로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라면 재미없어요. 내가 관심 없는 분야라면. 그래서 첫째는 나의 공감을 일으키는 책을 선택을 하라. 그러면 어떤 책을 선택하느냐. 주변에 서점에 가서 볼 수도 있지만 서평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은 뭔가 긍정적인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읽는 건데, 부정적이고 슬픈이고 그러면은 내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바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책이어야 됩니다. 이 중학교 시기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아가는 시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 줄 줄 알고 협력하고, 자, 그러한 바른 인성을 잘 잡아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꿈도 이룰 수 있고, 나중에 취업에서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 중학교 시기에 바른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돼 있는 책을 많이 읽어야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책의 내용이나 쓰인 글들이 내 수준에 맞나, 중학교 수준에 표현이 되어 있나, 자, 이러한 것도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다섯 번째는 내가 원하는 정보, 지식들이 담겨져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스테디셀러 중에서 고른다. 요즘에 서점 가면 베스트셀러가 쫙 있는데 베스트셀러 중에서 저는 읽을 만한 책을 못 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도는 베스트셀러에 너무 눈이 꽂히지 말고 스테디셀러 중에서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책들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베스트셀러가 나쁜 게 아니라 내 수준에 맞는 책,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학교 공부와 연결되어 있는 책을 읽어라. 요즘에 이제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이렇게 교과목과 연결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러한 책들을 왜 읽어야 되냐면 성적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역사를 공부하는데 역사 시험이 안 나와. 당연히 이제 교과서만 갖고 공부하면 힘들죠.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를 단 짧은 요 책에 담겨져 있는 건데 압축되어 있는 내용을 읽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와 관련된 소설을 읽던가 역사와 관련된 재밌는 학습만 읽던가 그래야지만이 그 역사 공부가 재밌어지겠죠. 자, 이렇게 학교 공부와 연결된 책을 읽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오랫동안 수많은 분들이 좋은 책이라고 추천해 준 책들, 청소년을 위한 논어, 청소년을 위한 맹자, 자, 이런 책들 있죠. 자,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양서라고 했던 그런 책들을 꼭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덟 가지를 잘 숙지해서 여러분들만의 이제 책 선정 기준을 해서 골라서 읽으면 실패할 확률이 적겠죠.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내 진로 목표를 찾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책을 읽을 때 좀 더 이제 독서 방법을 찾으면 책 읽는 것이 더 즐거워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읽으면서 필사도 하고 틈새 시간, 즉 저는 잠들기 전에도 한번 책을 보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독서 방법과 관련된 책들이 시중에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한 벽면을 독서 방법 관련 책도 꽉 차여져 있는데 그걸 우린 다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두 권만 읽고 내 성향에 맞는 독서 방법을 찾아야지만이 책이 더 재밌고 즐거워지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내 안에 나를 살피고 또 나를 돌보고 또 읽고, 자, 이러한 독서법을 찾아야지 성적도 올리고 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만의 독서법을 찾아야 됩니다. 독서법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개인별로 각자만의 독서법이 있는데 독서 관련 책들 한두 권만 읽으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하나 해보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두 개 이렇게 해보면서 따라 해보면서 책에서 얘기하는 그 독서 방법들을 가지고 내가 한 24시간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한번 이제 스케줄 짜보는 거죠. 그럼 나는 쉬는 시간에 읽을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자는 시간에 읽을까? 자, 이렇게 내가 읽을 시간을 확보해서 읽을 수 있는 독서 방법을 찾아서 자기주도적인 그런 이제 독서를 해 나가야 되겠죠. 자기주도 학습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가 정말 나만의 그런 독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독서 습관을 만들려면 꾸준하게 도전하고 실행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이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잠들기 전에 하는 게 최적이 있겠는데 학원도 늦게 오는데 잠들기 전에 한 10분 전에 해볼까? 그럼 그 10분 동안 매일 책을 읽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갔다 왔는데 학생이 이제 피드백 온 후기를 보니까는 그날 저녁부터 잠들기 전에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 시간에 읽는데 저는 새벽 시간에 일찍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늦게까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최적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대에 이제 독서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인데 독서 방법은 5천만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의 걸 따라하지 말고 내 걸 찾자. 성적이 좋은 친구들을 보면은 암기력이 좋죠. 그렇죠? 암기력, 집중력, 문해력, 자, 이러한 것들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제 수능 고득점자들 인터뷰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독서 습관이 잘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보면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독해력을 기르기 위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독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독해력을 기르기 위한 독서 활동을 한다.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는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 일찍 학교에 와서 그 1시간 동안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다라고 해요. 3년 동안 했던 1시간의 독서가 수능고사를 푸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책을 읽죠. 자, 두 번째는 필기하면서 책을 읽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서 눈으로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메모를 한다는 거는 제2의 기억장치예요. 이 메모, 필기만 잘해놔도 복습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요. 예. 이 친구들 보면은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어있는 친구들이죠. 공부할 시간에 딱 공부하고, 책을 읽을 시간 딱 책을 읽고. 그렇다고 이 친구들과 안 노는 게 아니에요. 축구할 땐 더 축구 열심히 하고, 체육 시간에 제일 열심히 체육 활동하고, 그래서 할 땐 하고, 놀 땐 놀고, 쉴 땐 쉬고, 이러한 습관들이 딱 몸에 배어있는 친구들인 거죠. 내가 지킨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독서는 이 좋은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는 기초가 됩니다. 매일매일 책 읽기만 잘해도 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입시에서 고득점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만점 받은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을 때 책 속의 문장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요거를 내가 다음 글 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읽고, 쓰고, 생각하고, 실천하라. 자, 이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읽고, 쓰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이런 패턴들이 몸에 배이면 뇌가 알아서 습관화가 되겠죠. 책 속에 있는 그런 문장들,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자, 이러한 것들도 책을 읽으면서 습관화가 되면서 배려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책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답이 숨어있는 아주 훌륭한 보물창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사례를 보면은 책을 읽고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첫 번째는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트를, 대학 노트 하나를 이제 준비해서 글을 1시간 읽고 한 40여 분 동안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필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필사를 하고, 두 번째는 독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요즘 이제 청소년들이 일기를 많이 안 쓰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애들도 안 쓰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숙제, 과제 이런 부담 때문에 안 쓴다고 하는데, 이 독서 일기 쓰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가 쉽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 일기를 작성해 보자. 세 번째는 독후감을 쓰는 거예요. 느낀 점. 네 번째는 서평을 작성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평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맛집 후기들이 있죠. 그렇듯이 그 식당의 음식을 소개하듯이 서평은 내가 읽은 책을 괜찮은데 누가 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독후감하고 좀 약간 다르죠. 서평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감정일기 쓰기.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감정일기로 쓰다 보면은 내 자존감, 자신감이 향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독서와 성적은 관련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책을 많이 읽으면 이제 문해력이 좋아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암기력과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했죠.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의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1학년 아이들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인적성 검사를 많이 보는데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자, 그렇게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의도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내가 정답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이제 문해력인데, 이렇게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문장 간의 연결, 이 문해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매일 읽게 되면 암기력과 집중력이 생기면서 쉽게 이제 영어 단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암기를 할 수 있고, 공부하는데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보다 짧은 시간 안에 시험 공부를 마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책과 성적 공부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책을 매일 읽으면 뇌가 활성화되죠. 활성화가 되면서 사고력도 생기고 창의력도 생기고 비판적 논리력도 생기고, 자, 이러한 능력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럼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 배울까요? 독서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하는 아이와 독서하지 않는 아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나이를 먹을수록 성인이 될수록 그 격차는 더 분명하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책을 안 읽는 아이를 책을 읽게 하려면 같이 읽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거실에 앉아서 TV 보기보다는 책을 먼저 보는 거죠. 근데 아이에게는 너 책 읽어 하고 하지 말고 스마트폰만 보고 책 읽어 얘기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엄마는 옆에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제 엄마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엄마 그 책 어떤 책이야? 그러면 그때 이제 호기심을 가지면 이때 이런 내용인데 되게 재밌어. 그러면서 엄마가 먼저 읽었던 책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러면 아이가 책에 대해서 흥미를 갖겠죠. 중요한 거는 아이가 책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이 공부가 아니라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먼저 자녀들이 읽을 만한 책들을 먼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그 학부모 한 분은 자기가 먼저 읽고 나서 그 책을 식탁 위에 딱 거실에 놨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거 뭐지? 하면서 호기심이 갔더라는 얘기죠. 책 안 읽니? 책 읽어야지 이렇게 잔소리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가 호기심을 갖게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부모님이 먼저 읽고 아니면 가족 독서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선정을 해가지고 식구들이 다 같이 읽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책 이야기도 해보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른들의 관점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4명이면 4명 공통적인 평등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독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겠죠. 실례로 하나 아이의 논술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논술학원을 보냈대요. 초등학교 5학년을. 그랬더니 그동안에 책을 잘 읽었던 아이가 논술학원을 다니면서 책 읽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논술학원에 책들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줘라. 그러려면 부모가 책을 먼저 읽어야 된다. 일단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그걸 내가 못 찾겠다 그러면 교과목과 연결되어 있는 책도 필요하겠고 있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아마 추천 도서라고 해주는 게 있을 거예요. 국어 시간, 진로 시간, 그리고 학교에서 방학 때 이런 책 읽어야 돼. 학년별로 그런 책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청소년용 소설책이 되게 재밌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한 청소년 소설, 재미있는 것들을 먼저 읽다 보면서 이제 독서력을 키운 다음에 좀 더 점차 어려운 책들을 읽어나가면 무리가 없이 독서 습관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화책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근데 처음 시작은 만화책도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만화만 잔뜩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가 좀 있는 만화책 있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림만 보는 애들 있거든요. 반드시 텍스트를 같이 읽게 하는 거죠. 그렇게 텍스트가 많은 만화책들이 학습백과 그다음에 역사와 관련된 그러한 책들은 이제 만화책들은 도움이 돼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뭐 이렇게 삼국지라든가 이런 역사와 관련된 책들은 저는 만화책은 괜찮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다른 만화책들, 아이들의 흥미 위주로 만든 책들, 그런 것들은 텍스트보다는 만화만 많아요. 그런 책들은 됐으면은 피했으면 좋은데, 처음 시작한다면 이제 부모님과 아이가 서로 이제 협조를 해야 되겠죠. 만화책 한 권 읽고 엄마가 추천해서 한 권 읽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만화책에서 텍스트 만화책을 옮겨오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꿈을 이루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읽으셔야 됩니다. 네. 자, 지식을 쌓고 명문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독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독서에 대한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3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1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독서를 꾸준하게 똑같은 시간에 1년 이상 해서 습관이 되고,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독서광이에요. 자기의 아이디어가 모두 책 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고 싶다면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서 계속 몰입해서 독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 미래에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가 성장한 모습들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먼 미래를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독서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화이팅!